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4단계 일과 한국생활 적응 익힌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휘 문제예요. 어휘. 4단계 어휘 많이 어렵죠? 그래서 어휘를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 어휘는 계속 많이 써보세요. 한 20번씩 쓰세요. 이렇게 어려운 단어도 자기 나라 말로 해가지고 이렇게 써보세요. 구직, 관계에 있는 것을 연결하세요. 그래서 구직입니다. 구는 무슨 말이에요? 구. 구는 구하다죠. 구하다. 구하다. 그다음 직은 뭐예요? 그렇죠. 직장 또는 뭐 직업, 직업이죠. 그래서 직장을 구하다 또는 직업을 구하다 구직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직장, 직업, 뭐 일자리, 그렇죠. 일자리. 일자리를 구하다. 그래서 구하다, 구하다 이렇게 잘 생각해야 돼요. 구하다. 일자리, 직업, 직장. 그래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녔어요.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거 무슨 말이에요? 직장을 구하려고 아주 분주하게 또는 뭐 바쁘게 걸어 다녔어요? 아니죠. 뛰어다녔어요. 아주 바쁘다 이런 말이죠. 분주하게 바쁘게 다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구직 일자리를 이제 구하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다 이렇게 되죠. 향수병, 향수 이야기 했어요. 향수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 그 향기 나는 그런 액체를 향수라고도 하죠. 그래서 퍼퓸 있잖아요. 그 향수라고도 하고 또 향수는 그렇죠. 향하면 뭐가 생각나요? 그렇죠. 고향. 고향이 생각나고 수하면 뭐가 생각나요? 그렇죠. 그리움이 생각나요. 그리워하다. 그리워하다. 그래서 자, 고향을 그리워하는 뭐 병. 맞아요. 그래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병. 고향에 있는 가족들이 너무 그리워요. 그죠? 그래서 향수병. 3번 문화 차이. 여러분 문화 차이 알죠? 어. 그래서 문화가 뭐다? 차이가 나다. 다르다. 문화가 다르다. 그럼 많이 문화가 달라가지고 어때요? 불편한 점도 있지만 재미있는 것도 많죠. 한국에 와서 이 재미있는 거, 문화가 다르니까 재미있어요. 문화가 좀 달라서 재미있다. 그러면은 어떤 호기심 같은 것도 생기죠. 그죠? 호기심, 재미있다. 그래서 또 어떤 새로움 이런 것들. 그래서 어, 문화 차이, 그다음 낯선 환경, 낯설다 뭐예요? 낯설다, 익숙하지 않다. 그래서 낯설다 반대는 익숙하다, 익숙하다, 낯설다. 새로운 거. 한 번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낯설어요. 그래서 낯선 환경. 그래서 새로운 곳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어휘 잘 풀어보세요. 이번에는 어휘는 서툰 한국어 때문에 한국어가 뭐다? 서툴다. 서툴다. 아주 그러면은 서툴다는 아주 잘하다 하고 반대죠. 그죠? 유창하다. 한국어가 유창하다. 그래서 서툰 한국어 때문에 오해를 받을 때 오해를 하다. 잘못 생각해서 어, 생각하는 걸 오해라고 하죠. 그리고 반대는 뭐예요? 이해. 그래서 오해를 받을 때는 정말 어때요? 마음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말을 하지 않았는데 오해를 받아가지고 마음이 어때요? 그렇죠. 억울하다. 억울하다. 이렇게 하죠. 억울하다. 음.
신기하다 이런 거는 처음 볼 때, 처음 보는 처음 볼 때 신기하다 이런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억울하다. 다양한 경험을 한 덕분에 한국에 와서 다양한 경험을 한 덕분에 일을 빨리 끝내는 나만의 그렇죠. 시크릿 메소드 있죠. 노하우, 비결, 비결 또는 노하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만의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어요. 자리를 잡았다 이런 말은 뭐 어떤 말이요? 적응하다, 적응했다. 아니면은 좀 직장이라든지 뭐 또 경제적으로나 인제 걱 근심 없이 걱정 없이 이렇게 인제 생활한다. 그런 것을 이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 자리를 잡았다는 여러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 뭐 어 버스를 타고 가다가 뭐 자리가 비어서 뭐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도 하기 하는데 이렇게 한국에서 또는 뭐 어디 도시에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말을 하면 적응을 했다. 또 뭐 좋은 직장을 구했다. 또 가족이 인제 생겼다. 이럴 때도 "자리를 잡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3 번 "외국인은 모두 한국 예절을 잘 모를 것이다." 이런 건 뭐예요? "외국인이라서 잘 모를 것이다." 외국인이라서 뭐 "예의가 없을 것이다." 외국인이라서 뭐 "김치를 잘 못 먹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뭐야? 잘못된 생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편견이라고 했어요.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인제 편견이라고 해요. 치우친 생각. 그다음 평소에 바쁘게 지내다가 뭐가 생기면 그렇죠. 여유가 생기면 이제 쪼끔 시간이 남는 것.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인제 남다. 이렇게 남으면은 여유가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유가 생기면 친구들과 고향 음식을 먹으러 간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다시 또 어휘. 이번에 이게 인제 감정 어휘예요. 감정. 필링 있잖아요. 감정 어휘들. 감정 어휘들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인제 기대를 하다 그러면 기대를 하다. 그다음 두려워하다. 쪼금 무서워하는 걸 두려워하다. 또 외로워하다. 혼자 남아서 외롭죠. 호기심. 궁금하다. 이렇게 하는 거 호기심이라고 하죠. 자신감 생긴 거요. 프라이드가 생기고 생소하다. 별로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소하다 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뭐가 많아서 궁금한 것을 참지 못했다. 이러면 뭐예요? 호기심이 많아서. 그래서 호기심이 많아서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지만 명절을 혼자 보내야 한다. 이렇게 무슨 말이에요? 혼자 보낸다. 혼자 보내면 어때요? 마음이 혼자 있으면 어때요? 외롭죠. 그래서 혼자 보내야 할 때 외로움을 느낀다. 이번 영화가 아주 재미있을 거라는 '이번 영화 보면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라고 하는 건 뭐예요? 기대감이죠.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영화관으로 향했다. 영화관으로 인제 갔다. 이렇게 되죠. 4 번 이번 시험의 합격을 통해 앞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이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4 단계 시험을. 그럼 합격하면 어때요, 여러분? 뭐가 생겨요?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지금 이 어려운 시험도 합격했어. 나 이제 뭐든지 할 수 있다.' 무슨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네. 자신감이 생기죠. 자신감이 생겼다. 한국어 말하기 실력을 빨리 늘리려면 말하기 잘 못하잖아요. 듣기는 잘하는데 말하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많이 답답하죠. 그래서 한국어 말하기 실력을 빨리 늘리려면 실수에 대한 미스테이크, 실수를 하는 것에 대한 뭘 없애야 돼요. 그렇죠. 두려움을 버리고 자신 있게 이야기해야 한다. 이렇게. 이 감정 어휘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 어휘에 대해서 여러분 나라 언어로 찾아보고 또 한 20번 정도 써 봐야 돼요. 그래서 기대감,
두려움, 외로움, 호기심, 자신감, 생소함 이런 것들을 잘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또 어휘를 한번 볼까요? 한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뭐가 많이 생겼어요? 그렇죠. 한국어가 아니죠. 그러면 한국어 실력이 늘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한국 이 코리아라는 이 한국 나라에 대한 뭐가 생겼어요? 지식이 쌓였다 이렇게 해요. 지식이 이제 knowledge거든요. 알고 여러 가지를 이제 배워서 알아요. 그러면 지식이 쌓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번 다음 달부터 매일 everyday 매일 공원에서 운동하기로 뭐 했어요? 그렇죠. 마음을 먹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4단계 때는 결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심하다. 마음을 먹다 결심하다. 기회를 잡았다. 어포인트먼트 그죠? 기회를 잡았다. 나 이번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를 잡았어요. 이렇게 할 때 사용합니다. 3번 한국 생활 초기에는 한국 와서 처음에는 힘든 일이 많았지만 끝까지 뭐 했어요? 그렇죠. 최선을 다했다. Do your best. 최선을 다한 덕분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일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 시간에도 또 야근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생활하잖아요. 한국에 와서. 그래서 최선을 다한 덕분에 반대는 뭐였어요? 그렇죠. 탓에. 안 좋은 일은 탓에 이렇게 하고 좋은 일은 덕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한국 생활 초기에는 힘든 일이 많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한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포기하다, 기법. 그죠? 포기하다. 우리 포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포기를 하면은 안 돼요. 포기는 내 사전에는 포기란 없다. 포기는 언제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말했어요. 배추 셀 때, 배추 한 포기, 배추 두 포기, 배추 세 포기 할 때만 포기를 쓰는 거야. 절대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포기란 말은 하지 않아요. 4번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겠다는 뭐가 생겼어요? 그렇죠.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마음에 힘이 생겼어.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외로움을 탔다. lonely죠. 외로움을 탔다.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타는 거지 친구들 공부하는 모습 보면서 외로움을 타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도 할 수 있다. 용기가 생겼다. 또 무슨 감이 생겼다? 자신감이 생겼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문법 들어갈게요. 문법은 일과에서는 느라고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느라고는 어떤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제 이 앞 내용이 뒤 내용의 이유나 원인이에요. 앞에. 그죠? 앞 내용이 뒤죠. 뒤 내용의 이유나 원인을 말할 때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그 이유나 원인 같은 경우는 뭐 어서라든지 뭐 기 때문에라든지 많잖아요. 뭐 그런데 이 느라고는 조금 중요한 부분이 1번은 이제 동사 다음에 사용해야 되고요. 2번은 이 느라고 다음에는 뭐가 나요? 조금 부정적인 거 있죠. 힘들었다 뭐 이런 거. 못했다 이런 부정적인 내용이 느라고는 이제 많이 사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기본형에다가 이제 그대로 이제 느라고 찾느라고 또 읽느라고 또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읽느라고 이렇게 사용하죠. 그러면 여기 이 니은 때문에 지금 너라고 다 니은 왔잖아요. 뒤에 니은이 와가지고 이 니은 때문에 앞에 발음할 때는 거의 찾느라고 이렇게 해서 니은 발음이 되고요. 여기 읽느라고는 기억이라서 읽느라고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예요. 가느라고 쓰느라고 다녀오느라고 먹느라고도 발음할 때 이게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죠. 그죠? 발음이 먹느라고도 발음이 이제 먹느라고 이렇게 될 때 이게 니은 때문에 발음이 먹느라고 이렇게 발음이 되죠. 걷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걷다도 걷느라고 이렇게 하는데 발음이 니은 때문에 앞에 디귿이 어떻게 돼요? 걷느라고 이렇게 발음되죠. 걷느라고.
그다음에 마시느라고 구하느라고 이제 살다는 이제 살다는 살다 했잖아요. 리얼이니까 리얼 탈락하고 사느라고 이렇게 돼요. 이게 사느라고 또 사느라고도 똑같아요. 사다도 여러분 보죠? 사다도 이것도 사느라고 이렇게 또 맞거든요. 똑같거든요. 똑같이 이 사다도 이 살다나 그다음에 이 사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똑같이 다 둘 다 이제 사느라고 이렇게 돼요. 근데 요 사느라고 할 때는 살다에 리얼이 탈락됐다는 거 생각해야 돼요. 요 사다에서는 탈락 안 하고 그대로죠. 그다음에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하던 일을 마무리하다라는 뭐예요? 끝내다. 그죠? 끝내다가 이제 마무리하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끝내다 마무리하고 오느라고 늦게 나왔다. 그렇죠. 하던 일을 다 끝내고 오느라고 늦게 나왔어요. 아침에 집에서 어떻게 급하게 나오다 옷을 뒤집어 입었다. 옷을 뒤집어 입었어요. 저도 가끔씩 양말을 뒤집어 신을 때도 있어요. 양말. 바쁘게 오느라고 양말을 이제 뒤집어 신었다. 뒤집어 신었다. 이렇게도 말을 하죠. 저 많이 바빠서 언젠가는 양말을 신었는데 짝짝이를 신었어요. 양말 짝짝이. 그죠? 너무 바빠가지고 짝짝이 양말을 신었다. 이럴 때도 있어요. 뭐요?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고 양말을 신었다. 짝짝이 신발 알겠어요? 다른 양말을 신은 거죠. 무늬가 다른 거 있잖아요. 선생님이 양말을 이렇게 이런 양말인데 양말을 이렇게 신었는데 어떤 거는 양말이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있는 양말을 신고 어떨 때는 무늬가 요런 양말 있잖아요. 요런 양말을 신은 거예요.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고 요런 짝짝이 양말을 신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은 뒤집어 신었죠. 그죠? 양말 어떤 거는 똑같이 양말을 신었는데 이 뒤집어 신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알죠? 어떤 양말은 요렇게 됐는데 어떤 이렇게 뒤집어 신으면 여기는 요렇게 바로 됐는데 보면은 뒤집어 신으면은 양말이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안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왔잖아요. 요렇게 이제 뒤집어 신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제 나오느라고 가족과 처음 여행을 갔을 때 뭐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사진을 찍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처음 여행 갈 때는 여러분 계속 사진 찍잖아요. 저는 이제 사진을 잘 찍진 않고 잘 찍히는 편인데 여러분 사진을 잘 찍죠. 저는 우리 남편이 사진을 항상 많이 찍어줘가지고 저는 찍히다. 사진을 찍히다. 잘 찍히고 여러분은 사진을 찍다. 이렇게 되죠.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무슨 환경에?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고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그렇죠.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항상 마음이 바쁘죠. 그죠? 여유가 없으니까 항상 별로 하는 일도 없는데 많이 여유가 없이 그냥 바쁘다. 그죠? 그다음에 좀 항상 좀 두려운 마음도 있고요. 두렵다. 못할까 봐 한국말을 또 잘 못해서 또 답답할 때도 있고 처음에 답답하다. 근데 조금 지나면 1년 정도 지나면 여러분은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4단계까지 공부하면 지금은 뭐 그렇게 힘든 거는 별로 없어요. 열심히 하는 것만 남았죠. 직장을 옮기고 어떻게 하느라고 바쁘게 지내느라고 고향에 있는 가족에게 연락도 못했다. 이렇게 해서 이 늘하고 다음에 여러분들 보니까 알겠죠. 오느라고 늦게 나왔다. 나오느라고 뒤집어 입었다. 또 찍느라고 정신없었다. 또 뭐 적응하느라고 마음 여유가 없었다. 뭐 이렇게 또 연락 못했다. 이렇게 해서 이 늘하고 다음에는 다 부정적인 뜻이 이제 오는 거예요. 뭐 일찍 나오느라고 빵을 먹었다.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대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왜 모임에 안 왔어요? 미안해요.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못 갔어요. 이렇게 그죠? 느라고 못 갔어요. 영욱 씨 제 말 듣고 있어요? 미안해요. 잠깐 다른 생각을 뭐라고요? 하느라고 못 들었어요. 왜 아직까지 밥을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처리하느라고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다 하느라고 바빠서 밥을 못 먹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못 들었어요.
못 먹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 못이 들어갈 때는 그냥 못 들었어요. 이렇게 못 같은 경우는 요 때는 이 못 들었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뒤에 티귿 때문에. 그죠? 그래서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이렇게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특히 이제 여러분 밥 못 먹었어요. 밥을 못 먹었어요. 이렇게 할 때는 못 먹었어요. 모노로 미음 때문에 앞에 있는 티귿이 니은 발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못 먹었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못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이렇게 발음을 이제 해야 돼요. 그리고 차린 건 없지만 차리다. 뭘 차리다? 밥을 차리다. 또는 음식을 차리다. 이렇게. 이 차리다는 이게 이렇게 이제 밥상 있잖아요. 식탁. 밥상이나 이렇게 식탁에다가 플레이팅 하는 거 있죠. 그걸 이제 차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밥을, 저는 제가 요리를 하면 우리 딸들이 이렇게 밥을 이게, 아빠 밥, 이제 엄마 밥,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우리 작은 딸 밥, 우리 큰 딸 밥, 이렇게 해가지고, 밥하고, 그 다음에 또 국하고, 밥하고, 국하고, 또 밥하고, 국하고, 그 다음에 숟가락하고, 또 젓가락, 이렇게 해서, 이 밥상 위에, 식탁 위에 밥을 이렇게 놓는 거 있잖아요. 놓는 것을 밥을 차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차린 건 없지만, 이렇게 이 건이라는 말은 것은 이런 말이에요. 차린 것은 이 말을 줄여가지고 차린 것, 이 거에다가 니은 합쳐가지고 차린 건, 거하고 니은하고 한 거야. 차린 건.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드세요. 한국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차려도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아, 차린 건 없지만 이렇게 왜 없어요? 이렇게 많이 차렸는데.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뭘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겸손한 걸 중요해요. 겸손한 거. 있죠? 겸손하다. 음, 겸손하다. 반대는 뭐예요? 교만하다. 그래서 이 겸손하게 아 차린 건 없어요 이렇게 또 돈을 이렇게 주면서 아 조금밖에 안 돼요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기 위해서 차린 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차린 게 없기는요 뭐뭐 하기는요 기는요 이렇게 하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차린 건 없기는요 음식을 준비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이렇게 이야기입니다.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요 너무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죠. 그리고 오늘은 늦게 들어왔네요. 네,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을 만나서 수다를 떨다 리얼이네 리얼. 리얼 받침 있으면 어떻게 해요? 리얼 받침 도망가죠. 어떻게 해서요? 수다를 떠느라고 늦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다를 떤다는 말은 시끄럽게 자기가 할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야기 많이 친구끼리 이야기를 하면 수다를 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야기 많이 하는 거. 여자들이 수다를 많이 떨죠. 아, 요즘은 남자들이 수다를 더 많이 뜨나? 그래서 수다를 떠느라고 늦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제가 문제를 좀 만들어 가지고 다음에 또 이렇게 한번 하고 싶은데요. 이런 것들을 이 문법은 늘하고 뒤에 이게 부정적인 뜻이 꼭 와야 된다는 거 이걸 이제 잊어버리지 말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을수록입니다. 이번 두 번째 문법은 을수록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문법이 이 을수록은 점점 뭐예요? 시간이나 이것이 이제 지나가면 지나할수록 더 내용이나 결과 상황도 더하게 되거나 덜하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죠. 그래서 앞 내용의 상황이나 정도가 심해질수록 그래서 앞 내용의 이제 상황이나 정도가 앞 내용의 상황이나 정도가 심해질수록 그죠? 심해질 경우 심해질 경우에 이제 뒤 내용의 결과나 상황도 좀 더 상황도 더하거나 덜하게 된다. 더할 때도 있고요. 또 덜할 때도 있어요. 덜하게 이제 됨을 나타내죠. 됨을 나타내.
그래서 으면 앞에 으면 이렇게 좀 더 강조하면 으면 얼수록 이렇게 많이 해요. 으면 얼수록. 그래서 먹다 먹을수록 어때요? 더 먹고 싶죠. 웃을수록 더 재밌어요. 웃을수록. 짧을수록 내 치마가 짧을수록 더 예쁜 것 같죠. 짧을수록. 바쁠수록 일이 바쁠수록 아니면 시간이 바쁠수록 더 천천히 하세요. 그리고 또 운동할수록 날씬해져요. 또 이 비읍 알겠죠 여러분? 비읍 불규칙. 그래서 매울수록 비읍은 뭐로 바뀌냐면 우로 바뀌지거든요. 그래서 매울수록 이렇게 살다는 뭐 그대로야. 살을수록 아니고 살수록 이렇게 요거 중요한 것들.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웃을수록 짧을수록 바쁠수록 운동할수록 매울수록 살수록 또 좋다 좋을수록 이렇게 되고 사귀다 사귈수록 읽다 읽을수록 재미있다 없다 없을수록 더 멋있게 해야 한다. 뭐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한국어를 더 잘 배운다. 뭐 다르다 다를수록 그죠? 그다음에 듣다 디귿이니까 디귿 불규칙이니까 들을수록 이렇게 그 음악은 들으면 들을수록 더 아름답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용사 형용사에다가 쓰는 거예요. 아까 그 을수 저기 너라고는 언제 쓴다고 그랬어요? 동사에 쓴다고 그랬죠. 동사하고 형용사에다가 을수록 합니다. 미역국은 어때요, 여러분? 오래 끓일수록 맛있다. 그죠? 오래 끓이면 끓일수록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뽀글뽀글 끓일수록 맛있다. 지하철역에서 월세가 비싸다. 뭐 할수록? 그렇죠. 가까운 집일수록. 가까운 집일수록. 그래서 여기는 이 집은 뭐냐면은 명사잖아요. 명사. 명사는 다 항상 우리가 이다가 붙었죠. 그죠? 이다가 붙었기 때문에 이제 일수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집이다. 그래서 이에다가 이제 리을 붙여서 집일수록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는 이다 항상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날씨가 무어질수록 더워질수록 아이스크림의 소비가 늘어난다. 소비 반대말은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소비는 커맨드고 이제 스프라이. 그래서 공급이라고 했죠. 공급. 그래서 소비가 이제 늘어난다. 그리고 뭐 할수록 또 소비가 늘수록 또 뭐예요? 소비가 늘수록 뭐가? 그렇죠. 프라이스 가격이 어떻게 된다? 비싸진다. 사람들 많이 살수록 가격은 어때요? 비싸지죠. 일에 대한 경험이 뭐할수록 문제를 쉽게 경험이 적을수록 아니면 많을수록 경험이 많을수록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그다음에 뭐 할수록 돌아가라는 말 이런 게 이건 뭐냐면은 이제 속담이에요. 속담 한국 속담 어떤 말이 있어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일을 너무 뭐 하면 서두르면 뭐 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미스테이크가 나올 수 있어요. 빨리 얼른 빨리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럼 한국에서는 급할수록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시간이 없을수록 급할수록 천천히 해라 돌아가라 이렇게 해서 일을 너무 서두르면 실수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거 달력으로 또 익힘을 한번 대화로 또 이제 문법을 익혀볼게요. 서로 그 사람 만나보니 어때요? 정말 괜찮지 않아요? 정말 괜찮죠? 이렇게 물어보니 네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만날수록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 4단계 학생들 만나면 만날수록 정말 저 학생들 너무 괜찮다.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1번 왜 이렇게 많이 샀어요? 얼마 전에도 쇼핑했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이거 많이 뭐 할수록 많이 샀어요. 이렇게 만나다 이렇게 포인트를 한 것처럼 사다를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쇼핑했잖아요. 하니까 이건 많이 뭐 할수록 그렇죠. 살수록 값이 싸지거든요. 이렇게 했어요. 이 책 또 읽으세요. 나왔죠. 줄거리를 그 스토리를 다 외우겠어요. 계속 읽으면 어때요? 다 외워버리죠. 그죠? 책을. 그래서 다 외우겠어요. 이 책은 뭐 할수록? 그렇죠. 읽을수록 재미있어서 자꾸 읽게 돼요. 공부는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공부를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아, 맞아요. 공부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공부는 뭐 할수록? 공부할수록 이렇게 공부할수록 내가 모르는 게 많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여러분 언제 제일 내가 한국어를 잘한다고 생각 들어요? 0단계 때 말했죠. 그죠? 0단계 때. 0단계 때 이제 막 기억 이렇게 써요. 니은 이렇게 써요. 디귿 이렇게 써요. 배울 때. 나 한국어 많이 알아. 나 한국어 배웠다. 너 기억 쓸 수 있어?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잘난 척 하잖아요. 근데 4단계 되면 어때요? 아, 진짜 나는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이렇게 느끼게 돼요. 그래서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올라갈수록 어때요? 아, 진짜 난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라고 생각해서 사람이 점점 어때요? 겸손해지죠. 겸손. 그죠? 항상 내가 아는 게 별로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게 많다는 걸 느끼게 돼요. 공부할수록. 지난 겨울에 이제 작년 우리 지금 이제 우리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지나간 그 겨울에 라스트 이제 윈터죠, 그죠? 그래서 지난 겨울에 담근 김치를 담갔어요. 그래서 담그다 이렇게 돼요. 김치를 만들다 이렇게 잘 안 하고요. 김치를 담그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겨울에 담근 김치가 아주 맛있게 익었네요. 김치가 맛이 배이면은 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익다. 그래서 그렇죠. 이 김치는 시간이 뭐 할수록 그렇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맛있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3번하고 4번은 여러분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는 듣기예요. 듣기. 자, 듣기를 이제 여러분이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보면서 한번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어땠어요? 뭐뭐해서 답답했어요. 이제 한국 생활에 좀 익숙해졌어요? 네, 이제는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주변을 돌아보다 이러면 이제 앞만 보고 막 뛰어오다가 조금 뭐가 되니까 조금 자리가 이제 잡혔죠. 그러니까 자리를 잡으니까 이렇게 주변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여유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오고 나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네. 공부를 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어요. 느라고를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어 공부가 을수록 있을 것 같죠.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한국어 공부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쓸 것 같네요. 우리가 읽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 같다라고 대충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아주 잘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세요. 그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면서 들으면서 여러분 메모를 해보세요. 1과 한국 생활 적응. 말하기. 1. 다음 대화를 듣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그리고 말해보세요. 1.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어땠어요?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답답했어요. 2. 이제 한국 생활에 좀 익숙해졌어요? 네. 이제는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어요. 3. 한국에 오고 나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네. 처음부터 배우느라고 고생이 많았어요. 4. 급이 올라갈수록 한국어 공부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지금 아주 잘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세요. 자, 잘 적어봤어요? 어때요?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답답했어요. 이제 한국 생활에 좀 익숙해졌어요. 네, 이제는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이제 여유가 생겼어요. 이렇게 네, 했어요. 자, 한국에 오고 나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네, 처음부터 배우느라고 고생이 많았어요. 급이 올라갈수록 1급, 2급, 3급, 4급, 그죠? 급이 올라갈수록 우리는 단계라고 하잖아요. KIF에서는, 킵에서는 단계라고 하는데, 또 토픽에서는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이렇게 있죠. 그래서 급이 올라갈수록 한국어 공부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지금 아주 잘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듣기 해볼게요. 자, 듣기 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자, 미리 이 내용을 읽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링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 하세요. 이링과 라우마는 같은 수업을 들은 적이 있다.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이링은 동료들의 편견 때문에 스글픔을 느꼈다. 그래서 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때문에 스글픔을 좀 느낀 거예요. 좀 스글픔은 좀 이렇게 슬픔하고 조금 달라요. 좀 여러분 이제 서러움이라는 건데요. 좀 슬픔도 있고 슬픔에다가 그 다음에 좀 서럽다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없으면 좀 마음이 서러운 느낌이 들거든요.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합쳐진 좀 믹스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스글픔을 느끼다. 편견 때문에. 이링은 일에 적응하지 못해 어댑션을 못한 거죠. 그래서 적응하지 못해 마음의 여유가 없다. 그래서 일에 적응하지 못해서 마음의 여유가 없다. 한번 들어볼게요. 듣기 2. 잠깐만요. 소리가 좀 작아서 제가 소리를 좀 키울게요. 마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라우마 씨, 같은 반에서 다시 만나니까 정말 반갑네요. 반가워요, 이링 씨.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직장을 옮겨서 새 직장에 적응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2단계 수업 들을 때 곧 다른 일을 할 거라고 하시더니 직장을 옮기셨군요. 네, 맞아요. 기억하고 있었네요. 직장을 옮기니까 하나하나 다 새로 배워야 돼서 힘들더라고요. 지금은 좀 괜찮아지셨어요? 직장 동료들도 편견 없이 잘 도와주고 시간이 갈수록 일도 익숙해져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된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네요. 이링 씨는 워낙 성격이 좋으셔서 새 직장에 잘 적응하실 줄 알았어요. 자,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읽고 이제 들으니까 훨씬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동안 이링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랬어요. 직장을 옮겼죠. 직장을 옮기다. 그리고 보면은 이링과 라우만 씨는 같은 수업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죠? 2단계 때 수업을 들은 것 같죠? 이링은 동료들의 편견 때문에 스글픔을 느끼나요? 편견 없이 그죠? 잘 도와준다고 했죠. 잘 도와줘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링은 일에 적응하지 못해 마음의 여유가 지금 없어요. 이제 좀 안정이 됐다고 했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렇게 잘 이제 들으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라우만 씨 같은 반에서 다시 만나니까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만났다는 거죠. 옛날에는 다시 만났다. 그러니까 옛날에 만난 적이 있으니까 다시 만났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정말 반갑네요. 반가워요, 이링 씨.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직장을 옮겼다고 했어요. 새 직장에 적응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2단계 수업 들을 때 그때가 2단계 이제 수업을 그때 들었어요. 전에 만난 적이 있어요. 곧 다른 일을 할 거라고 하시더니 직장을 옮기셨군요. 네, 맞아요. 기억하고 있었네요. 직장을 옮기니까 하나하나 다 새로 배워야 돼서 힘들더라고요. 지금은 좀 괜찮아지셨어요? 직장 동료들도 편견 없이 잘 도와주고 시간이 갈수록 일도 익숙해져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된 것 같아요. 안정됐죠.
정말 다행이네요. 이링 씨는 워낙 성격이 좋으셔서 여러분도 워낙 성격이 좋잖아요. 그래서 새 직장에 잘 적응하실 줄 알았어요. 네,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읽기 한번 볼게요. 읽기. 자, 읽기 봅니다. 다음은 공모전을 해요. 여러 사람이 이렇게 작품을 내면은 거기서 좋은 작품을 뽑는 거 이런 것을 공모전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상을 받는 것을 당선이 됐다. 당선이다. 그래서 당선된 작품, 상을 받는 작품, 당선자 안내문입니다. 인포메이션이에요. 그래서 글을 읽고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 하세요. 세계인의 날이에요. 우리 세계인의 날 5월 21일이잖아요. 그래서 세계인의 날에 한국 생활 체험 수기, 그래서 experience를 이제 자기들 쓰는 걸 수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체험 수기인데 공모전 당선작이에요. 여기는 불국사도 있고, 뭐 여기 경복궁도 있고, 뭐 요런 건 남산 타워도 있고, 서울 타워죠. 여기 뭐 정도 있고, 여기 다보탑도 있네요. 한국 문화네요. 이거 최우수상 1등을 한 걸 보고 최우수상이라고 이렇게 1등상을. 그래서 문화는 달라도 마음은 하나. 고천 씨가 1등을 했네요. 제목은 문화는 달라도 마음은 하나다라는 거고. 우수상 2등을 했네요. 우수상 오늘도 꿈을 꾼다. 잠시도 씨가 상을 받았네요. 장려상은 이제 3등상이라고 하는데요. 비욘디 맑음 안젤라 씨가 상을 받았네요. 공모전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선되신 분께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공모전은 한국 생활을 하면서, 그렇죠. 한국 생활을 하면서 겪은 일, 체험이 이제 뭐예요? 겪은 일을 이제 체험이라고 하죠. experience라고 하죠. 경험. 체험에 대한 글이다. 대한 것이다. 맞죠? 그래서 1등상은 누구라고요? 1등상 문화는 달라도 마음은 하나라는 글을 쓴 고천 씨가 받았다. 맞네요. 그죠? 그래서 이걸 보고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어요. 볼게요. 자, 공모전 당선자의 당선 소감입니다. 나는 이런 느낌 당선됐으니까 상 받았으니까 느낌이 있잖아요. 그 느낌을 쓰는 걸 소감이라고 해요. 그래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기억에 들어가는 말. 이제 기억에 들어가는 말이 뭘까 알아야 돼요. 기억에 들어가는 말. 이제 그리고인지, 그죠? 그리고인지 아니면은 하지만인지, 이제 하지만 이제 그런데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따라서, 그래서 according to 이렇게 해서 따라서인지. 그래서 여러분 뭐 이거 따라서 뭐예요?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어요. 이제 교수님 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제가 또 여러분에게 이렇게 잘 써가지고 알려줄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이제 이게 접속사 있잖아요. 이거 연결을 해주는 부사들, 그것을 이제 접속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접속사들을 conjunction, 그죠? 접속사들 중에서 따라서 이렇게 하면 저는 이제 according to라고 했는데 따라서 thus라고 사용하지는 않거든요. 잘. 그래서 제가 따르면 이렇게 했네. 따르면 그죠? according to가 따르면 저는 항상 따라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according to 뭐뭐에 따르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따라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according to 이렇게 써요. 어디 갔어요? 제 펜이 어디 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토스라고도 이렇게 쓰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according to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뭐에 따라서. 다 쓰고 난 다음에 이제 결론을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합니다. 이게 수학에서는 좀 제가 뭐 이렇게 표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윗그린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한국에 오기 전부터 한국어를 잘했다. 오기 전부터 한국어를 잘했나요? 볼까요? 그다음에 이 사람은 지금 문화 차이 때문에 불편함을 느낀다. 지금 많이 불편한가요? 문화 차이 때문에. 이 사람은 같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내용이 같은 거. 이 사람은 한국 생활에 빨리 적응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그거는 많을 것 같아요. 그죠? 빨리 적응하는 방법. 여러분 이제 한국 생활에 적응을 좀 많이 했는데 4단계는 빨리 적응하는 방법을 알고 이거는 이제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최우수상을 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생각도 못했다. 그죠? 생각도 못했는데 정말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큰 상은 뭐예요? 그렇죠. 이 최우수상이죠. 최우수상 1등상. 그래서 1등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문화 차이가 커서 문화 차이가 너무 컸네요. 이 사람은. 그래서 처음 왔을 때요. 지금 아니고 처음 왔을 때. 그죠? 그래서 지금 아니네요. 그래서 문화 차이가 커서 불편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였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게다가 거기에다가 그죠? 그리고 게다가 이런 거죠. 거기에다가 그리고 한국어가 서툴러서 제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해 오해를 받기도 했지요. 오해를 이제 미스언더스탠드를 한 거죠.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니까. 자, 그때 처음에 왔을 때 한국 처음 왔을 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 문화 차이 커가지고 불편한 것도 여러 개 있었고 거기다 한국말도 못해가지고 마음을 표현하지 못해서 오해도 받고 막 이랬어요. 네, 이제는 이렇게 해서 이제는 처음 왔을 때 이제는 어때요? 서로 반대죠, 그죠? 반대. 그러면 뭐예요? 답은 하지만 이렇게 되죠. 하지만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한국 문화에 익숙해졌고 그다음에 문화 차이가 오히려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오히려 반대로 그죠? 반대로 문화가 달라서 표현 방식이 다를 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같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가 다르니까 표현하는 바깥으로 나타나는 방법, 메소드는 서로 다르지만 마음은 그 속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같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당선을 계기로 외국인에게 한국 문화를 알리고 한국인에게 외국 문화를 알리는 외국 사람한테는 한국 문화를 알려주고 그다음 한국 사람한테는 외국 문화를 알리는 사람이 되겠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문화 차이 때문에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이 있다면 한국 생활에 빨리 적응하는 저만의 노하우, 이 사람만의 어떤 비결, 노하우를 이제 비결이라고 하죠. 시크릿 메소드 같아요. 그래서 비결도 알려주고 싶습니다. 이 사람 알고 있구나. 한국 생활에 빨리 적응하는 방법을 자기만의 방법을 알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빨리 적응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가 3번이 맞습니다. 한국 오기 전부터 한국어를 잘한 건 아니고요. 처음에 와가지고는 한국말이 서툴렀어요. 그래서 틀렸어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문화 차이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불편함을 느꼈는데 지금은 이제 이 한국에서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을 도와주고 싶을 만큼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죠. 그리고 이 사람은 한국 생활에 빨리 적응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노하우를 알려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정답은 2번과 3번입니다.
이번에는 쓰기 볼게요. 쓰기. 자, 쓰기는 여러분 조금 우리 사실 4단계 쓰기는 몇 자 정도 쓰면 되냐면 4단계는 100자 쓰면 돼요. 100자. 100자 정도 쓰고 이제 나의 한국 생활에 대한 글이에요. 그래서 메모를 일단 먼저 해요. 메모를. 이 문제가 있죠. 한국 생활 초기는 어땠어요? 그다음에 적응하기 위해서 좀 어떻게 노력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에포트 노력. 어떤 노력을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고요. 지금 생활은 어때요? 그럼 지금 적응했어요? 이렇게. 앞으로 계획은 어때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대부분 문제가 이렇게 한국 처음에 어땠어요? 어떻게 노력했어요? 앞으로 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하고 싶어요? 이런 것들이 이 세 문제가 보통 이렇게 쓸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내가 한국에 온 지 벌써 6년이 다 되어 간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글쓰기 할 때는 이제 제가 뭐 했습니다. 내가 간다. 이렇게 맞아. 이 글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를 쓰고 싶으면 제가 하면은 이제 갑니다. 이렇게 써야 돼요. 써야 되고 내가 하면은 아니면 나는 이런 식으로 나는 이렇게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 글 쓸 때는 이렇게 다체로 써야 돼. 다체로. 어요, 아요 써도 안 돼요. 어요라든지 또는 아요체로 쓰면은 안 되고요. 글쓰기에서 이거는 대화를 할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많이. 그래서 이제 아요체 이렇게 쓰면은 안 되고 다체로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니은다체. 그래서 내가 한국에 온 지 벌써 6년이 다 되어 간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낯선 환경이 어색하기도 했지만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부푼 꿈이 있어 뭐 했다. 마음이 어땠어요? 설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어땠어요? 그러면 부푼 꿈이 있어서 설레었다. 이걸 이제 써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어요? 이제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바쁘게 여기저기 뛰어다닌다는 것은 바쁘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쁘게 미용 기술을 배웠어요. 그리고 앞만 보고 달리느라고 주위를 둘러보지 못했죠. 이제 좀 여유가 있으면 주위를 둘러보는데 앞만 보고 달린다라는 것은 어떤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뜻이에요. 목표를 향해서 노력한다. 노력하다. 이런 아주 바쁘다. 이런 느낌이 들죠. 그죠? 근데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이제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뭐가 돼요? 둘러보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둘러보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앞만 보고 달리느라고 친구와의 약속도 줄였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헤어 디자이너가 되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뭘 배웠어요? 미용 기술을 배웠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다른 일은 신경 쓰지 않고 뭐예요? 오직 뭐만 보고 다른 일을 옆을 보고서 다른 사람 신경 쓰고 다른 이야기 들어보고 이렇게 아니고 오직 뭐만 보고 앞만 보고 달리느라고 친구와의 약속도 줄였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만 보고 달리느라고 친구와의 약속도 줄였다. 이렇게 노력한 결과 리솔트가 생긴 거죠. 이렇게 에포트를 했는데 이제 결과 드디어 뭐가 생겼어요? 드디어 미용 기술 자격을 이제 땄어요. 그래서 드디어 미용 기술 자격증을 땄고 그다음에 땄다 이렇게 해도 여기 원점이 있어가지고 땄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원점이 있잖아요. 원점이에요. 아니 이게 원점이죠. 원점이니까 미용 기술 자격을 땄다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선생님이 뭐를 했는데. 뭐를 하면은 안 돼. 여기 원점 마지막 원점이 있거든요. 책에. 그래서 원점이 있어서 보면은 여기를 땄다. 배운 기술을 쓸 수 있는 직장을 구해 뭐의 생활이 안정되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생활이 안정되었다.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으니까 이제 생활이 좋아졌어요. 그러면 자리를 잡다. 이제 생활이 편해졌다. 자리를 잡다는 것은 생활이 이제 편해졌다. 그렇죠? 그래서 자리를 잡았으니까 가족들을 초청할 것이다. 그래서 가족들을 초청해서
내가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이게 나의 한국 생활에 대한 글이에요. 그래서 한국 생활에 보면은 이제 뭐 첫 번째 이렇게 쓰는데 이게 굉장히 우리가 시험 칠 때는 이렇게 백자보다 훨씬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맞도록 이렇게 한국 처음에 생활이 어땠는지, 한국 생활 적응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쓰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쓰기 한번 연습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1과 4단계 한국어 중급 2 1과 문제를 한번 풀어봤어요. 여러분 어때요? 4단계라서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동안 또 한국어 공부하느라고 굉장히 이제 고생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거든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면 이제 좋은 실력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한국어 공부는 하면 할수록 재미있기도 하지만 하면 할수록 굉장히 어렵거든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는 것밖에 또 연습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어들이 나오면 여러분 나라 말로 많이 하고요. 그래서 많이 공부를 해서 그리고 이제 문화는 이민자 정착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민자 정착 프로그램은 사회통합 프로그램 하고 있는 거죠. 국가에서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좋은 이 교육을 하는데 올해부터는 또 유료로 바뀌었는데 유료로 바뀌었다고 해도 굉장히 저렴하게 공부를 하는 편이에요. 여러분 나라에 비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4단계도 제가 16과까지 이제 부지런히 풀어서 올릴 테니까 여러분도 계속 반복해서 공부를 해서 한국어 실력을 늘리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